안녕하세요. 봄봄소장입니다. 세금 폭탄과 절세는 양도세에 달려 있습니다. 양도세는 단 한 번의 거래로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세 절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도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만큼은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1세대 1주택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과세에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세대입니다. 양도세는 세대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을 보유할 때 세대 개념을 잘 알아두어야 하고 같은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해당합니다. 이때 거주자 및 배우자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며 부부는 실제 따로 살고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별도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실질을 중요시하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별도로 한다면 별도 세대이고요. 반대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같은 세대로 봅니다. 1세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세대 여부를 따지는 취득세와 가장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란 소득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나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내 자녀의 배우자까지를 포함해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 모두 같은 세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세대는 혼인한 부부와 자녀이고 만일 나의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산다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 1세대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세대분리입니다. 세대분리는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일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된다면 부모 1세대 1주택 그리고 자녀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주소만 분리한다고 세대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세대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두 번째 30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을 했거나 세 번째 30세 미만이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부모 1주택을 양도할 때 자녀의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20대이고 미혼이고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주소를 분리하고 따로 살고 있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에 이어 두 번째 키워드 1주택입니다. 앞서 세대 여부를 따질 때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를 따지는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주택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주택의 개념을 모르고 양도세에 폭탄 맞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업무용이고 업무용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줄 모르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신고한 경우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라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수를 판단할 때 또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모르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고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체크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는 기본입니다. 만약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었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양도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시점이 아니라 취득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양도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이라도 거주 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일 무주택인 경우로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비조정 지역 상황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일 조정 지역으로 바뀐 경우 계약일 당시 무주택 세대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인 보유와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금액의 전체 금액이 아닌 12억까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가기 위해 언젠가는 매도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이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 이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1세대 1주택 개념과 1주택자라면 무조건 받아야 할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